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학회, 2025년 미국 당뇨병 학회 ADA에서 열린 일라이 릴리의 심포지엄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비만 당뇨 치료제를 넘어서 차세대 대산 질환 치료의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자, 오늘 시간도 역시 일라이 릴리의 좀 ADA 2025 저희가 총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ADA 2025에서 정말 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도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다음 세대 대사질환 치료 주도하는 업체가 일라이 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라이 릴리는 지난 이제 100년 동안 당뇨병 치료를 선도를 해왔는데,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심혈관, 뭐 비만, 뭐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뭐 모두가 이제 아는 이제 대사질환으로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GLP-1에서 넘어서가지고 GIP, 그다음에 글루카곤, 그다음에 아밀린 이렇게 모두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환마다 환자들은 이제 다른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릴리는 이제 단 하나의 약으로 10여 명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키워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룹들, 여기 맞는 그룹들, 여기 맞는 그룹들, 여기 맞는 그룹들을 다 커버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LP-1은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인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방한 약물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당 조절하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GLP-1을 주사제로 맞게 되면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월 달쯤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운자로가 이제 이중작용제거든요. 이중작용제는 지금 시판에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랑 싹센다가 있죠. 이거는 GLP-1 단일입니다. GLP-1 단일 치료제인데, 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두 개가 들어가네 라고 하면은 효능이 더 좋겠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분명이 이제 티얼제프타이드인데, 이 마운자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싹센다를 시장 파일을 좀 빼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라이 릴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GLP-1 경구용 약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죠, 삼켜서. 이 오포글리프론 이거는 실제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입니다. 근데 일라이 릴리가 내세운 핵심 무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오포글리프론이에요. 이게 GLP-1 경구용인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 한 알 복용, 그 다음에 냉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 편의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런 편의성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쉽게 유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구용은 주사제랑 다르게, 그러니까 딱 상식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주사제는 이렇게 케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주사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비만 치료제는 뭐예요? 딸깍딸깍하는 그거 있죠. 한번 맞아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도 또 생산해야 되고, 그러면 이 공정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근데 경구용은 어떻게 생산해요? 알약 여기에 여러 개 쭉쭉쭉쭉 알약이 있으면 그냥 그 알약 대량으로 쭉 생산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넣어버리면 되겠죠, 통에다가. 그리고 이거 닫으면 끝. 그러면은 뭐가 좋냐? 생산 단가도 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한테 팔려면 지금 위고비 싹센다 얼마예요? 몇십만 원 하죠. 그럼 이건 과연 필리핀, 베트남, 뭐 중국 저소득자들 이거 맞을 수 있을까요? 못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은
확장성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존 일라이릴리 공장과 독립된 제조 라인을 쓰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 분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응증은 밑에 제가 적어놓은 거랑 비슷한데 이제 제2형 당뇨병 어치브 시리즈가 있고요. 이게 총 5건 진행하고 있고, 비당뇨 비만 어테인 시리즈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그다음에 유지요법, 다양한 적응증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치브1 임상 결과를 이번에 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어치브1 임상은 단독요법으로 40주간 진행된 2형 당뇨 임상에서 최대 용량이 얼마였냐? 36mg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HbA1c 이거는 뭐냐면 혈당 평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피에서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6.4에서 6.5% 수준으로 조절이 됐고, 체중도 최대 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40주차 시점에도 아직 완전히 플래토에 도달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 플래토는 뭐냐? 일정 수준까지 효과가 나타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상 중단율도 6% 미만으로 GLP-1 계열 중 양호한 내약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구용 내약성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테인 1 향후 일정입니다. 자, 비당뇨 비만 환자 대상으로 2025년 3분기에 탑라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위고비 대비해서 체중 감소에서 우위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고비보다 체중 감소에서 우위가 된다라고 하면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일라이릴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앞으로 차세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 레타트루타이드죠.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진짜 야심작인 게 이 레타트루타이드 3중작용제입니다. 아까 2중작용제 마운저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GLP-1하고 GIP죠. GIP는 또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GLP-1이랑 비슷한 건데, GIP는 장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으로 이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GLP-1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LP-1이랑 GIP는 있죠?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3중작용제니까 3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이렇게 하나, 둘, 3개 해가지고 3중작용제가 이 레타트루타이드라는 건데, 아, 또 글루카곤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혈당이 너무 낮을 때 저혈당, 우리 저혈당 쇼크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에서 당을 꺼내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3중작용제에 포함된 이유는 뭐냐? 지방 연소랑 체중 감소 유도를 위해 조절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카곤 최근에 연계된 게 뭐예요? D&D 파마텍의 DD01 이게. 왜냐? 지방간을 낮춰주니까. 그러면 FDA 허가 요건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글루카곤입니다. 이 3중작용제는 현재 비만 환자 대상으로 트라이엄프랑 그다음에 당뇨 환자 대상으로 트랜센드 시리즈를 3상 임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냐? 아까 똑같이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 골관절염, 이 동반 질환을 대상으로 바스켓 임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켓 임상 또 뭐냐? 그러면 하나의 약물이, 한 개의 약물이 있잖아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GLP-1도 사실 뭐 치매도 갈 수 있고, 뭐 원래 당뇨 치료제인데 비만도 가고, 뭐 치매도 가고, 췌장도 가고, 뭐 이렇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개의 약이 여러 질환하고 다양한 환자군에 실험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레타트루타이드가 이제 수면무호흡증, 그다음에 골관절염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좀만 더 집중해 주시면, 특히 이제 GLP-1이랑 티럴제퍼타이드 없었던 고도비만 환자에게 새로운 좀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페스 CVOT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혈관 쪽입니다. 심혈관 임상 이쪽인데, 일라이릴리가 티럴제프타이드랑 둘라글로타이드를 비교하는 GLP 계열 내 최초 직접 비교를 하는 CVOT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뭐냐? 비열등성, 그 HR이
1.05보다 얼마나 좀 비교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2차 목표는 우월성, 0.9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이거를 좀 비교를 하는 건데, HR은 또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계속 이거 단어를 설명드리는 게, 그냥 HR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일라일리에 투자하고 있거나 내가 비만 치료제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나 일라일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 일라일리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래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비만 치료제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여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HR은 하자드 레이시오라고, 그다음에 임상시험에서 위험 발생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발생 비율이 얼마나 비교가 되느냐. 그래서 HR이 1.0보다 비교를 했을 때 시험 약물이 비교 약물보다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상 설계상 둘라글루타이드 같은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완전 블라인드 설계를 가능합니다. 내가 뭘 맞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맹검이라고 하잖아요. 이중맹검. 그래서 플라시보군하고 그다음에 그 투약군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기존 치료제 병용을 막는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주목해야 될 게 엘로랄린타이드랑 비마구루맙, 그 다음에 기타 조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이제 일라일리가 준비하고 있는 1, 2상 단계에서도 이제 모달리티 신약을 개발 중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 방식이나 접근법의 종류입니다. 뭐 유전자 치료 최근에 뭐 인수한 기업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뭐 유전자 쪽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댓글에 메세라 얘기해 주시는 분들 좀 있는데, 메세라도 조만간에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로랄린타이드는 이게 데이터인데 딱 보면 어려우시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텔레그램에 다 설명해서 쉽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얘기했었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조금 쉽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가지고 텔레그램 한번 들어오세요. 무료인데도 진짜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엘로랄린타이드, 이거는 뭐냐? 아밀린 수용체입니다. 아밀린 수용체. 아, 아밀린 수용체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메세라 맷 233I 주사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밀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GLP-1 같은 그런 호르몬에서 나오는, 뭐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같이 작용 기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랄린타이드 임상 1상 결과를 보자면 주 1회 투여, 그다음에 장기 작용형 아밀린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1상 결과를 요약하면은 N수가 몇 명이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라는 거죠. 환자 수 100명이었고 투여 기간은 12주였습니다. 12주. 그럼 평균 체중 감소는 최소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최대 마이너스 11.3%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해가지고 메세라가 주가가 좀 흔들거렸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반감기도 약 14일에서 16일. 꽤 높았죠, 이것도.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표를 좀 주목을 하시면 돼요. 표를. 왜냐? 내약성. 그러니까 엘로랄린타이드 용량마다 도즈 1, 도즈 2, 도즈 3, 도즈 4 이렇게 있는데, 그 SCQW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SCQW는 뭐냐? 피하 주사제 주 1회 투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의 피험자 중에 27명이 위약군이었고요. 이 플라시보군, 여기에 N수 27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 다 합치면 몇 명에 73명입니다. 그래서 투약군은 73명.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보자면 모든 이상 반응, 여기 all이라고 써져 있죠. 모든 이상 반응은 전체의 59%가 최소 한 건의 이상 반응을 겪었다. 이런 거 있죠. 구토, 오심, 뭐 어지러움증 이런 거. 이게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플라시보군은 55.6%였고 엘로랄린타이드 각 용량군마다
62.5, 66, 60, 58. 그러니까 60%에서 67% 살짝 높은 거죠. 그래서 약물 관련 이상 반응도 좀 보자면 두 번째 거입니다. 전체의 30%에서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즈 4에서는 제일 많았고요. 왜냐? 44.4%였으니까. 그래서 용량이 여기 갈수록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투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타이레놀을 1개 먹는 거랑 10개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1개 먹으면 부작용이 그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10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량이다 보니까 확 나오겠죠. 그게 이제 용량을 높이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도즈4군에서는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용량이 높을수록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이 좀 높았다라는 겁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 그 네 번째 거.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한 2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2%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엘로랄린타이드 투여랑 좀 무관하고요. 왜냐면 이건 플라시보군에서도 나타났으니까. 뭐 치명적인 사례는 없었습니다. 좀 마일드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단 유도 이상 반응. 이게 여기 마지막에서 여기입니다. 표시해드리면 전체 13% 정도 이상 반응 때문에 중단이 나왔고요. 도즈 1에서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명이기 때문에 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이거는 전체 25%가 발생을 했는데 도즈 2, 도즈 3, 도즈 4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엘로랄린타이드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그 다음에 내약성이 양호하다. 그 다음에 이 부작용이 이거는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어딜 가나. 그래서 위 장관 관련 이상 반응이 거의 다 나타나고요. 대부분 경증, 이게 마일드한 거죠. 그리고 식욕 감소가 흔한 이상 반응이었고, 용량이 높을수록 약물 관련 좀 이상 반응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수용이 좀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은 뭐냐? 임상 이상 시험 준비 중이고요. 기존의 카그릴린타이드 이후에 아밀린에 대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그래서 엘로랄린타이드 역시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왜냐? 도즈 1, 도즈 2, 도즈 3 여기서는 조금 순서 바뀌었죠. 도즈 4 용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6%, 용량이 높이게 되면은 11.3%가 나왔죠. 그래서 체중 감소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날수록 12주차까지 11.3%가 나왔고, 도즈 1 저용량은 2.6% 정도 체중 감소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내약성 강하고 식욕 감소하는 기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체중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비마그루밥인데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 감소랑,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지방 감소랑 근육 증가 유도를 동시에 합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머리 아픈 게 뭐예요? 학회에서 야, 지방이 빠지는 건 오케이다. 왜냐? 안 좋은 거니까. 야, 근데 근육까지 빠지는 건 뭐냐 이거. 왜냐? 무게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체중이 감소하는 건데, 우리가 이 체중에서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이 빠지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 거는 X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마그루밥 같은 경우는 지방 감소랑 근육 증가를 동시에 좀 유도한다라는 거고, 이게 저희가 정리한 데이터거든요. 이것도 주사제 형태로 분기 1회나 주 1회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GLP-1 계열하고 병용 투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파이프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제 48주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하고 제지방이 있는데, 그 비마그루밥은 이제 단독하고 병용 투여 시 체중 감소 90% 이상이 체지방 감소에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은 fat mass, 그다음에 제지방은 lean mass라는 거죠. 그래서 비마그루밥 단독 투여를 볼게요. B10, B30 이건 뭐냐? 비마그루밥이 10ml 정도 됐다,
30ml 정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지방 감소 비율이 100% 나왔습니다. 위약구는 87, 13 나왔죠. 그다음에 세마글루타이드 72, 72, 근육 감소는 어떻게 됐어요? 27, 28.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야, 근육이 30% 정도 빠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 등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게 GLP-1 계열하고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거고, 병용군 이거는 비마그루맙 10ml, 30ml, 10ml, 30ml, 세마글루타이드 1ml, 1ml, 2.4ml, 2.4ml 이렇게 좀 나눈 건데, 보시면 병용 투여를 했을 때도 여기서는 단독 투여했을 때 세마글루타이드가 30% 정도 빠졌는데 비마그루맙하고 같이 하니까 안 빠지네? 그러면 비마그루맙이 그 근육 감소를 줄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비마그루맙은 근육량 보존이랑 증가가 가능한 한체 기반 액티빈2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GLP-1 제제 단독요법 한계에서 병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일라이 릴리의 시장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번 ADA 2025에서 세션 발표를 심포지엄 발표를 했을 때 일라이 릴리의 전략은 주사제랑 경구용 모두 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주사제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환자들은 알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에 따라 다르죠. 왜냐? 즉각적인 효과, 피하 주사. 나는 돈이 없어. 조금 개발도상국 이런데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알약.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구제는 특히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복합질환 환자한테 병용 치료가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포글리프로는 이제 초기 치료제로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제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강력한 거죠. 이거 3중 작용제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군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고, 환자 반응성 기반으로 한 맞춤 조합 요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긴 했는데, 이게 ADA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단순한 약 개발하는 제약사를 넘어가지고 이제 대사질환 관리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ADA에서 공개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희가 텔레그램에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한번 아래 링크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료로 드리는데 도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